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3월 1일 방송된 미국 주류 매체 CBS의 60 Minutes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이 프로그램이 미군의 목숨을 살린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트럼프가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구해낸 군사 기밀을 바이든이 CBS로 하여금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2020년 1월 초 미군이 술레이마니를 제거하고 나서 이란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이라크 알 아사드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상업 위성 이미지를 구매하는 식으로 미군을 감시해왔고 미군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가장 최신판 사진을 취득했을 때 프랭크 맥킨지 장군은 알 아사드 기지의 병력과 헬기, 드론 등 모든 장비를 급히 철수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병력과 장비가 없는 빈 군사기지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완전히 허탕을 친 겁니다. 이란이 미군의 배치 상황이 찍힌 사진을 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행한 긴급 병력 소개 작전이었습니다. 신속한 작전 덕분에 미군 1,500명과 노르웨이군 70명이 무사했습니다. 2020년 1월 7일 밤 11시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이란은 새벽 1시 30분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2시간 반을 지체했더라면 이란의 작전이 성공했었을 겁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바이든이 오바마처럼 미군의 비밀을 적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맥킨지 장군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리지 않아도 될 디테일을 설명합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군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민감한 부분까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탐파에 있는 사령부 위치도 노출했습니다. 당시 작전의 세부 사항은 트럼프가 전혀 밝히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CBS 방송은 중부 사령부 지휘소 안의 통신 장비,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종이 라벨과 메모들까지도 노출했습니다. 특히 IP 전화의 메이커와 모델까지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앙사령부의 직통전화가 누구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내선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고화질 화면으로 노출된 군사정보들이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지 게이트웨이 펀딧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2월 24일 미국의 싱크탱크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는 중공이 내몽고 자치구 찌란타에 16개의 ICBM 발사시설을 새롭게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도 군사력만큼은 돈을 퍼부어가며 무서운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3단계에 걸쳐 16개 발사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 가운데 11개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에 따르면 중공이 이미 18개에서 20개에 이르는 ICBM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몽고 시설까지 완공되면 핵 전력이 2배로 증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사일로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똥펑5용인데 반해 새롭게 건설되는 것들은 똥펑41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중공이 이 시설들을 완공해도 미국과 러시아와는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450개 사일로, 러시아는 130개 사일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아직까지는 중공이 최소한의 핵 억지력, 그러니까 2차 보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미국과 러시아의 공격에 핵 전력이 완전 파괴되지 않도록 고체 연료 미사일과 사일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핵 발사 기전은 지상 발사 사일로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국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화려하게 등장했던 CPAC의 열기가 좌파의 축제인 할리우드 골든 글러브를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든 글러브는 시청률이 지난해 대비 60%나 하락했습니다. 54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CPAC은 유튜브로만 815만 8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럼블 같은 다른 플랫폼도 트럼프의 연설을 방송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랑스 5공화국에서 부패 혐의가 인정된 이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시라크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패와 권한남용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사르코지입니다. 사르코지가 받은 3년형 가운데 1년은 실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사르코지는 상소할 계획입니다. 사르코지와 함께 기소된 대법관 질베르 아지베르와 사르코지의 전 법률고문도 형사처벌이 선고됐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부패 맹약 관계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검찰은 이 세 사람에게 2년 집행유예와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화교학자 허칭리는 사르코지의 제목이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면서 다들 누군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EU와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U가 나발리 체포와 반푸틴 시위를 진압했다면서 러시아 관리 4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국의 알렉산드르 깔라슈니코프, 국가조사위원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르킨, 검찰총장 이고르 크라스노프, 국가방위국 국장 빅토르 졸로토프가 제재 대상입니다. 블라디미르 지조프 주 EU 러시아 대표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강도의 대응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EU가 근거 없이 나발리 독살 시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EU가 백신 패스포트를 3월 중에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러시아는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면서 브뤼셀의 관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EU 국가들이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백신 여권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안 맞으면 EU 내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러시아인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U에 대해 러시아와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2020년 12월 EU에 대해 개별 국가와 민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EU는 개별 국가의 공동체 내지 연맹에 불과하다면서 개별 민족 국가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는 일찍이 조지 소로스의 NGO를 쫓아낸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반글로벌리스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트럼프의 맹우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빅토르 오르반의 체제를 일리버럴 디모크러시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실체입니다. PC와 캔슬 컬처를 추정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는 빅토르 오르반을 러시아가 EU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조롱하거나 그를 유럽의 배드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일본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일본에서는 최고 미녀 여대생을 선발하는 미스 캠퍼스가 열렸습니다. 그랑프리는 도쿄대 1학년생인 카미야 아사양이 차지했습니다. 2020년 미스 도다이 콘테스트 우승자입니다. 그랑프리 수상자에게는 TVCM 출연 자격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지급됩니다. 일본에서는 각 대학마다 미스 콘테스트, 줄여서 미스 콘테라는 미인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5만 3천 명에 달하는 카미야 아사는 영화배우 이시하라 사토미와 분위기가 닮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스 캠퍼스 대회에서 3위는 각슈인 대학의 오가와 가나 양이 차지했습니다. 오가와는 걸그룹 AKB48의 전 멤버에서 역시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중공중앙 국무원이 작성한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계획도가 중국 내 매체에 보도되면서 타이완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인프라 기술이 탁월하다면서 고속철 6개 추측선 가운데 하나를 타이완까지 잇는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뿌저에서 종착역으로 타이베이를 잇는다는 겁니다. 해저철로로 양안을 잇는다는 건데 타이완 매체들은 이를 비웃고 있습니다. 중공은 초용감미,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모택동 시기에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공의 고속철은 일본 것을 카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짓는다고 지어지느냐면서 헛꿈꾸지 말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